이부자리 위에 혈흔해. 이모 혹시 이모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가 진정으로 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화창한 봄날의 휴일, 아침 집에는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휴일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었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처가에 갔다. 나는 오늘 자유다.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혹시 전화 받은 분 이름이 뭔가요? 참 무례한 전화였다.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받은 사람의 이름을 먼저 묻는 법도 있단 말인가.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그래, 민수니? 네가 민수 맞아. 제법 나이가 든 듯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예, 맞습니다. 위신지 그래, 맞아. 목소리가 아직 기억이 난다.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였다. 응, 명의이모야. 명의이모란 말에 나는 잊고 있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모 지금 어디야? 내가 모시러 갈게. 이모는 기차역에 있다고 했고 나는 튕겨져 나가듯 이모를 모시러 갔다.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온 엄마는 내리딸만 낳아 종가의 대를 끊는 며느리라 구박을 받으며 살았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나였던 것이다. 그렇게 집안 전체가 기다리던 종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문중의 모든 어른들이 기뻐했다. 허울 좋은 집안만 있을 뿐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은 다른 집과 마찬가지였다. 먹을 것이 많지 않던 그 시절 내리 출산만 하다가 허약해진 엄마는 건강치가 못했다. 엄마를 돌보지 않고 사업상 바쁘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돌기만 했던 나의 아버지는 결국 술에 의한 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때 내 나이 겨우 8살이었다. 당시 몸이 약한 엄마를 돕기 위해 옆집에 살던 명희 이모는 우리 집에 자주 들락거렸다. 품삯이라도 받으니 좋다며 열심히 우리 집 살림을 도왔다. 명희 이모는 당시 20살이 좀 넘은 나이였는데 공장에 다니며 시시때때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도왔다. 마음씨 고운 우리 엄마는 명희 이모가 섭섭치 않도록 품삯을 주셨다. 처음에는 명희 이모에게 아줌마라 불렀다. 언젠가부터 엄마는 명희 이모와 친자매처럼 지내기로 했으니 이모라는 호칭을 쓰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명희 이모를 이모라 부르게 되었다. 고아나 마찬가지인 명희 이모는 언젠가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많은 빚을 남기셨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갚고 나니 어머니 손에 쥐어진 것은 전혀 없었다. 엄마는 시장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고 영희 이모는 공장에 다니며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았다. 품삯을 받으면 우리 집을 들락거리던 동네 아줌마에서 우리 집 살림에 자신이 번 돈을 보태는 이모가 된 것이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 엄마의 살림을 도왔는지. 나는 새벽부터 장사를 하러 나가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이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퇴근하고 들어온 이모의 손을 잡고 엄마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국민학생 시절 소풍과 운동회 때에도 이모는 회사에 얘기하고 회사를 빠지고 와 주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살던 단칸방은 참 답답한 공간이었다. 나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답답했다. 하지만 명희 이모 옆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며 불만을 억누르고 지냈다. 명희 이모는 항상 나를 자상하게 대해주었다. 내가 사춘기가 되어 호기심이 많아졌을 때 실수를 저질렀지만 명희 이모는 웃으며 얘 실수를 덮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나에게 선생님께서 얼른 집으로 가보라고 하셨다. 나는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침통해 보였기 때문에 이유도 묻지 못하고 집으로 갔다. 집에는 역시나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명희 이모가 있었다. 이모 무슨 일이야? 민수야. 엄마가 돌아가셨다. 어린 나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점점 몸이 쇠약해져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엄마이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명희 이모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을 뺏으려고 들었던 나의 친가 어른들, 그들에게서 나만큼은 지키려고 했던 엄마의 폐악질에 가까운 행동으로 나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이다. 나 하나 잘 키워보려고 아픈 몸으로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던 엄마. 그런 엄마를 명희 이모는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언니와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었던 엄마에게 명희 이모는 가족의 정을 느꼈고 그래서 엄마와 나를 위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다고 한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나와 명희 이모는 세상에 둘만 남겨진 것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추운 겨울에는 시원찮은 방구들 때문에 서로의 온기로 서로를 덮여가며 잠을 청해야만 했다. 고등학생이 되어 어엿한 어른의 몸을 지니고 있었지만 나는 명희 이모를 내 엄마처럼 생각했기에 나의 온기로 이모를 덮여주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을 뿐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다. 찬바람이 내 몸을 떨게 만들었을 때 이모는 늘 내 등을 두드려주며 민수야, 춥지? 이런 말만 할 뿐이었다.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못 보던 신발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우리 민수를 데려가야겠다. 그동안 수고했어.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말에 이모는 앙칼진 목소리로 대꾸했는데 이모가 그런 앙칼진 목소리를 낼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아줌니, 지금까지 모른 채 하다가 이제 와서 민수를 데려간다고요? 안 돼요. 민수는 제가 키웁니다. 민수는 우리 집안 장손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키우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날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이모와 인연이 끊어진 것이었다. 그 명희 이모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었다. 기차역에서 정신없이 명희 이모를 찾다가 넘어지기를 여러 번 누군가를 기다리며 두리번거리는 중년의 연인을 보고 나는 전력을 다해 달려갔다. 민순이? 명희 이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모 맞지?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모를 세차게 부둥켜 안다가 그만 나와 이모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일어날 힘이 없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 뿐이었다. 이모도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쳐내며 나를 보고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집으로 이모와 함께 오는 길에 나는 너스레를 떨었다. 이모는 아직도 곱네. 얘는 이모 늙었다. 50이 넘었는걸. 벌써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나는 이모를 내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살았다.
이모와 함께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지냈다. 이모와 서로의 체온으로 겨울을 보냈던 때가 너무도 그리웠다. 이모는 아직 처녀 같기만 한데 뭘 이렇게 괴구쟁이 같은 말을 하는 내 얼굴을 이모는 쓰다듬어 주었다. 명희 이모와 집에 함께 와서 차를 대접했다. 이모는 집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보며 흐뭇하면서도 뭔가 모를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수 각시랑 애들이구나. 참 좋아 보인다. 예, 근데 민수는 거짓말쟁이네. 이모 품에 안겨서 잘 때 이모랑 꼭 결혼할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벌써 장가가서 애들도 있고 아픈 마음으로 헤어졌던 기억. 이모와 나는 차를 마시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근데 이모는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솔직히 원망스러웠다. 나는 이모를 찾을 길이 없었지만 이모는 마음만 먹으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었다. 이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서렸다. 잊고 싶었어. 너는 너네 집안의 장손이고 그런 너를. 내가 아픔 가득한 표정이었다. 난 이모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 걷다가 울고 버스 기다리며 울었어. 이모 생각이 나면 말이야 그래? 이모도 그랬어. 지금도 이모 방에는 우리 민수 사진이 있는데 이모는 나를 할머니에게 따라 보내고 대인기 피증에 걸린 사람처럼 일터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나이 50이 넘으니 내가 더 그리웠다고 한다. 이모는 본인 가족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다. 기억에 남아있는 가족은 나와 내 엄마가 전부였던 것이었다. 두려웠지만 수소문을 했고 드디어 내 자취에 닿아 무작정 기차를 타고 왔다고 한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전화를 했던 것이었다. 너무 보고 싶었다며 한숨을 내쉬는 이모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라도 찾아와 줘서 고마워 이모. 땅거미가 지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었다. 이모, 우리 오뎅이랑 순대 먹으러 나가자. 이모와 나는 어릴 적 돈이 없어 그렇게 먹고 싶었지만 마음껏 먹지 못했던 오뎅과 순대를 먹으러 밖으로 나갔다. 신나게 오뎅과 순대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저녁이 늦었으니 근처 여관을 잡아달라고 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이모는 내 집에서 자야 한다고 우겼고 만약 이모가 여관에서 잤다는 사실을 알면 내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모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모에게 오랜만에 그 시절로 돌아가 함께 자자고 했다. 소파 앞에 이부자리를 펴고 베개 2개와 이불 하나를 놓았다. 이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지만 나를 찾아오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기다리게 했으니 이모가 싫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부자리 위에 누웠다. 나는 이모와 나란히 누웠다. 예전의 단칸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늑한 잠자리였다. 봄날이었기 때문에 그리 추운 날씨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모의 체온이 느끼고 싶었다. 이모에게 돌아 누워 이모를 안았다. 이모도 나를 안아주고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모는 내가 너무 그리웠다고 했다. 이모는 나를 동생처럼, 아들처럼, 남편처럼 의지했었다고 했다. 이모와 나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었다. 이모는 얼굴을 찡그리곤 했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모, 괜찮아? 너 같은 사내가 없더라. 이모 마음속에 어린 네가 첫사랑이었나 봐. 어린 시절 이모는 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한다. 이부자리 위에 흐르네.
이모 혹시? 이모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가 진정으로 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이모는 그 후로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아내도 이모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모를 언제나 반겨주었다. 나와 이모는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랑을 나누었다. 이모의 집에 놀러 가기도 했다. 가족들과 다 함께 가기도 했고, 나 혼자 가기도 했다. 이모는 언제나 나를 기다렸다.